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의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하면서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전략에 대한 내용을 좀 차분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장 차장님 지점이 압구정에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압구정이죠? 네, 압구정이죠. 오다가다 들리면 차 한 잔 주십니까? 당연히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양증권에 입사를 했는데요. 네네. 신입사원 연수를 맡고 이제 지점 교육을 나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할 때 압구정 지점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압구정이 거의 메카였죠. 압구정 지점이긴 한데 위치적으로는 신사역, 그러니까 그 신사 전화국 앞에 있는 이제 지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지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압구정 지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신입사원 연수를 하고 이제 지점 근무를 일부 하면서 지점장님께서 이제 회식 때 술을 사주셨어요. 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그 양주를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캡틴큐 이런 거 말고 발렌타인 같은 이제 좋은 양주를 처음으로 먹었는데, 그 지점장님께서 이제 다 회식이 끝나고 저하고 이제 택시를 잡으면서 하던 말씀이, 대준아,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부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될 때다. 이때가 IMF 이후였거든요. 제가 97년 3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연수 받고 지점 생활 좀 하고 IMF 겪고 주가 빠진 이후에 지점장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주식시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항시 어떤 어려움이 있은 이후에 주가의 상승과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주식시장 2년 전에서부터 주가 하락을 하고 거의 1년 8개월 동안 주가 하락 이후에 최근에 다행히도 일부 바닥을 찍어주고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2,550 라인까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 그 미국에 있었던 CPI도 넘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도 무사히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최근에 종목 간의 상황에 있어서도 대형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가격 조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 장시영 차장은 앞으로의 시장 단기적으로 볼 때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변수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제 그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 화면 보시면은 연준의 그 금리 인상 마무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사실 이제 3월 CPI 같은 경우는 유가가 그 당시에는 70불대로 떨어지면서 유가 비중이 CPI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 70%, 80%, 뭐 90%까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가가 좀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지금 또 4월 유가는 이 감산 정책에 들어가면서 또 80불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 괴리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서 금리 인상은 4월엔 없습니다. 5월에 금리 인상을 할 텐데 4월 CPI를 보고 또 5월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근원 물가 수준은 연준의 추가 25pp 인상을 뒷받침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 목표치가 뭐 5.5%, 5.25%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CPI 자체는 5%대에 다다랐기 때문에 뭐 둘이 이제 거의 비슷해요. 뭐 물론 연준이 목표하는 CPI 수치는 2%대라고는 하지만 둘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저는 금리 인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를 지금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쫄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을
하되 네. 이게 속도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동결을 몇 번 하고 그렇죠. 또 그런 식으로 몇 번 진행이 되다가 시장의 상황을 보고 흐름을 보면서 어쨌든 인하는 해야 되긴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 뭐 되는데 그게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 이런 정도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5월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이 확률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CPI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빠집니다. 그렇죠. 급하게 올라가면 결국은 빠진데 보시면 뭐 예전부터 올랐던 CPI들 수치인데요. 최근 CPI가 빨간 선이고 요 파란 선, 이 파란 점선으로 된 게 이제 평균치거든요. 아, 결국은 어떻게든 급격하게 오르면 네. 평균에 다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CPI는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장에서 CPI가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히는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어차피 25bp 아니면 동결로 갈 것 같고 인하는 안 됩니다. 네. 뭐 갑작스런 뭐 정말 침체가 오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무너지고 소비 심리가 완전히 낮아빠지고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만 쪽에 뭐 위기가 와가지고 네.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대만이 지정학적 위기에 좀 놓여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런 리스크들이 정말 불거지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닌 네. 실제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가는데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악재일 수 있으니 그런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은 좀 스무스하게 흘러갈 것 같고 실제로 리스크온 랠리라고 해서 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랠리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그 랠리는 금리 인하 직전에 나타납니다. 리스크 오프, 리스크 그렇죠. 온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직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만약에 내년 초라든지 내년 2분기 중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시기까지는 리스크온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짓눌려 오면서 시장을 찍어내렸잖아요. 대표님도 그렇죠. 아시다시피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시장에서 확 회수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보다 보면 비트코인도 엊그저께 보니까 4천만 원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오고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대변해 준다고 한다면 그 남아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은 충분히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5월 금리 인상 그 시즌 전까지는 충분히 우리 시장도 그리고 네. 미국 시장도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수 자체로는 2,600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 수준. 저번 시간에도 저희 대표님하고 그렇죠. 한번 말씀을 했었죠.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좋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요 뚫는 가격대. 오늘 현대차가 20만 원을 터치를 한 것 같은데 못 들었네요. 기아차는 사실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 하락의 골이 깊어지는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구간이 실은 매물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요 구간에 매물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좀 뚫고 다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 20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부터는 쫓아 사셔도 될 정도로 가벼워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매물벽이 두텁기 때문에 얘를 뚫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무주공산이거든요. 매물 공백이라고 하죠. 그렇죠. 매물 공백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최근 동안에 2차 전지가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에코프로 관련된 이제 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기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기관들은 수익 낼 게 없으니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말고 그 외의 종목들이 올라야 된다고 하면 그 종목들과 왔다 갔다 형님 아우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 중에 섹터를 고르자면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좋을 것 네. 같고 의외로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 심리가 무너져서 또 금리가 인상돼서 활부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 2, 3월 달 판매가 모두 좋고 4월 달까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실적까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의 실적이 10조 이상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시총 대비해서 땡겨봤었을 때는 4배가 안 됩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완성차도 좋긴 하지만 부품 업체 부품주들도, 중에서 그렇죠. SL이나 화신 같은 그렇죠.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도 꽤나 좋게 네. 좀 가고 있고 더군다나
기아차 EV9을 조지아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니 네.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는지 부품주들, 화신, 아진산업, 뭐 S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고 최근 들어서 또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현대위아가 13% 가까이 그러니까요. 상승하는 것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 소재 장비주들이 먼저 좀 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좀 올려주고 네. 우리나라 사실 이제 수출 대표 종목이 자동차 반도체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업종에서의 변화가 생겨야지만이 지수가 2,500, 2,600을 뚫고 또 네. 2,700, 800까지도 갈 수 있으니 네. 2차 전지, 2차 전지가 좋다. 안 좋다라고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2차 전지를 팔아야 된다. 네. 또 사야 된다. 이건 차치해 두고요. 사실은 더 많이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가 보유하는 종목이 2차 전지 몰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짜 놓으셨다고 하면 자동차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다 좋아져야 되니 그러려면 뭔가 주도하는 업종 섹터가 생겨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부터서는 2,500 이후 이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업종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기관들이 도와줘서 또는 외국인들이 도와줘서 20만 원을 뚫고 현대차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자동차 업종이 대표 업종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뚫어놨죠. 그렇죠. 8만 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요 매물벽을 다 뚫어놨습니다. 이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자신감 있게 현대차를 얘기한 건데 따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현대차 그러니까 20만 원을 뚫고 나서는 현대차를 보시고 지금부터서는 기아차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매 관점으로 좀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에 없었던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요. 그렇죠. 20일 이동평선이 올라가고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증시 예탁 자금도 계속해서 빠지다가 지금 바닥 부분에서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40조 원 좀 넘은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네. 여기서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고 또 이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이것도 두드러 맞겠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증시 이 외적 증시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런 어떤 하나하나 요소들이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 전망을 좀 밝게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블룸버그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전 요거를 항상 활용을 하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익스트림 피어가 그렇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할 때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로 바뀌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리드까지 갔습니다. 이제 탐욕으로 바뀌었는데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요게 저는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한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5월 이제 금리 결정, FOMC 금리 경질 전까지는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시점이 2,600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600을 좀 넘어서는 수준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달릴 것 같고 거기서는 좀 한번 이제 쉬어가겠죠. 네. 왜냐하면 증시 이격도 많이 벌어질 테고 맞아요. 많이 달려왔으니 네. 근데 그게 조정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막 푹푹푹 맞는 조정이 아닌 네. 건강한 조정을 이루면서 또 방향성을 좀 결정하려고 하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정책적인 뉴스라든지 또는 대외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잖아요. 뭐 만약에 유가가 갑자기 다시 100불 가버린다 그러면 조금 몸을 사리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게 아니고 유가 뭐 80불 선에서 어느 정도 또 하향 안정화되고 금리도 좀 평탄하게 좀 유지가 되고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인 요건이라고 한다면 뭐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뉴트럴이나 피어 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에코프로 이 BM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5% 2%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장중에 이게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시장 분위기가 또 급냉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쏠림 현상이 쏠림 현상이 있었죠. 또 이쪽으로 네. 싹 쏠려가면서 네. 오전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형제들 좋았고 네. 반도체 섹터 괜찮았고 디스플레이 섹터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많이 오르면서 그쵸. 괜찮았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와 엔터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네. 오전에 그런 모습을 좀 치고 가려는 모습 보이다 에코프로가 플러스 전환하면서 좀 냉랭했다가 다시 또 에코프로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에코프로가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오고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시장이 지수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런 어떤 흐름들, 네. 돈이 왕따 갔다 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 좀 잘 보시면서 업종, 섹터, 종목 선정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뭐 앞서 말씀드린 2,600을 넘어서는 그리고 시기로는 5월 금리
결정, FOMC 결정하는 그 시기 전까지는 아직 한 달여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좀 편하게 수익을 내는 구간으로 조금 종목들 또 섹터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님 말씀하시고 나서 뒤 이어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또 종목 얘기, 업종 얘기 할 그렇죠. 테니까 그때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보는 시장을 풀어가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우리 장시영 차장 생각과 한 60%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한 40% 정도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 네. 그 좀 달리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보는 이제 시장의 전체 큰 흐름에서의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CPI가 이제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죠. 네. 미국의 최우선 정책은 물가와 이제 금리입니다. 네. 금리는 이제 고용과 물가 있죠. 고용과 물가죠. 네, 고용과 네, 물가인데 고용과 물가. 최근 상황에서 고용하고 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CPI에 대해서 장실 차장이 얘기를 해줬지만 지금 요 최근 내에서 CPI 그 추세적인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CPI 지표를 이제 산정을 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이번 연도 직전 월의 수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네네. 그렇게 판단할 때 전년, 그러니까 지난해 CPI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고공권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CPI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5% 없죠. 네.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데이터적 네. 측면에서. 그래서 물가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 하에서 안정되는 현상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접어둔 상황에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이죠.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 고용과 물가이기 때문에 고용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미국에서 최근 실업률을 보게 되면 3.5% 내외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 시장을 판단할 때 고용과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의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의 그 물가 상황 그리고 전쟁 상황 그리고 최근 내에서 이제 그 고용 상황 대비해서 실업률도 높아지는 해고 상황도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챙기는 측면에서의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경제를 챙기는 측면에서의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판단할 때는 첫 번째로의 그 최우선 그 진행 방향이 건설, SOC 투자, 이제 산업에 대한 그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키는 건설 경기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에서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흐름이 변화하고 종목 간의 상황도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1차로의 마의 벽이라고 볼 수 있는 2,500포인트를 돌파했죠. 돌파했죠. 2,600포인트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차적인 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 전후로에서는 지수가 일정 구간 쉬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그렇죠. 앞서 장시 차장이 얘기했던 대로 급락 상황의 조정이 아니고 그렇죠. 왔다 갔다 대꼬박 장세라고 그렇죠. 하는데 오르내림이 장세죠. 이게 종목 장세 형태에서의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군들의 수익 내기가 좀 그렇죠. 편한 장이에요. 이게 수익률 장세라고 수익률 많이 장세가 합니다. 되죠. 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자동차 업종 또는 반도체 업종, 뭐 2차전지 업종 많이 이제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종목 업종의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 플랜트 그리고 이 건설 쪽의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볼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앞선 그 저항 구간이라고 할 때 2,600포인트 라인에서의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지수 흐름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종목 간의 순환 흐름에서의 상승률 장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에서의 흐름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미국의 다우 지수 그리고 우리의 종합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입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 포인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고요. 전체 시장에서 움직임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우 지수는 상당히 견조하고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앞선 상황에서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이고 나스닥도 고점 부근에서의 지점입니다. 고점 이후에 주가가 뭐 일괄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진 이후에 반등 주는 각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지수가 나스닥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더 빠른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장을 평가할 때 나스닥은 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종목이죠. 다우 지수는 물론 지수적 접근 차원에서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죠. 가중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시장의 전체의 흐름을 판단할 때 다우 지수 이제 구성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 전통주나 산업주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도 있지만 전통주, 산업주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될 때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업종 대표주, 그리고 핵심 우량주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될 것이고요. 전기전자에서는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될 것이고요. 자동차에서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치 섹터나 이제 전통주 종목에서의 그 종목 접근, 핵심 우량주를 판단해 보게 되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주식을 첫 번째로 우리가 꽂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포스코홀딩스를 대표님은 전기차 쪽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크리컬 쪽으로 그렇죠. 그걸 보시는 거죠.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전기차 업종, 2차전지 업종으로 분류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그 관점에서의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는 전통적인 철강 업종이고요. 그렇죠. 철강 업종에 대해서 경기와 연동되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유일하게 핵심 우량주 업종 내의 종목 중에서 지난 2020년 고점을 유일하게 돌파한 업종이 종목입니다. 다른 여타의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판단했을 때 2차전지까지 마찬가지로 그 LG화학을 대표주라고 판단했을 때 모든 종목들이 지난 2021년 또는 2022년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한 종목은 유일한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의 리딩 컴퍼니, 선도주라는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전체 산업군에서 지수가 2600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정체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고 5월, 6월, 7월, 8월 이 정도 구간에서의 지수 정체 구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장은 그 선거와 민감하게 연동되어져서 주가의 흐름을 기존에 과거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에 이제 그 대선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기 전 주시장에서의 흐름은 시장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의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년 4월 그러면 올 하반기에서부터는 경제와 주시장이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주가와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해 볼 때 역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경제적 측면에서 관점으로 판단해 볼 때 역시 건설, SOC 그리고 전체 그 산업군에 대한 그 경기 붐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앞으로 장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만한 내용에서의 그 업종 종목군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의 종목은 플랜트 기업 내에서 대우건설, 뭐 DADC 또 종목을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에 대한 전망으로.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방금 봤는데,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철강이나 철강 산업에 그리고 이 철강은 사실은 이제 모든 산업에 이
쌀과 같은 이 그렇죠. 산업이고 네.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올라가고 전고점을 뚫은 게 뭐 네.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네. 그 외에 대표님이 보시는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네.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포스코홀딩스 외에 철강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다른 뭐 KG 스틸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사실은 바닥권에서 좀 있는 종목들이 좀 보여요. 아직이 아니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 움직임이 자체가 없었죠.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있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모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뷰가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네. 뭐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쪽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또 사실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는 시장을 끌고 가기도 어려우니 그렇죠. 뭔가 이제 업종이 좀 하나 붙어준다면 철강 쪽도 될 수가 있겠는데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높고 네. 뭐 영업이익이 1조씩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5조밖에 되지 않으니 그렇죠. 4조 8천억이고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었고 KG 스틸 같은 경우도 시총이 1조인데 네. 영업이익이 보니까 저는 예전에 동부제철이었잖아요. 네네. 3천억씩 작년에 나오더라고요. 네. 올해도 사실은 뭐 2천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가치주의 영역에서 산업이 동반 성장한다고 했었을 때 산업군이 좋아진다고 했었을 때는 네. KG 스틸 같은 회사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쪽으로 보지 않고 철강 쪽으로만 봐서 지금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다고 한다면 KG 스틸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에 관심용으로 넣어놓고 봐도 되느냐 이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냐하면 오늘 봤는데 굉장히 좀 매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앞서 그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면서 리딩 컴퍼니라는 측면으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선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죠.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고 후발주로의 산업군이 따라가는 형태로의 그 종목 진행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도주라고도 얘기하고요. 대장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이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최근 내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앞으로의 시장 전체 흐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반도체가 움직이고 전기전자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형태로서의 지수 움직임을 끌고 가는 형태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2600포인트는 상당히 시간차를 두고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다. 바로의 지수 상승은 나타나기 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해석할 때의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그래 지수 관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업종 내에서의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뭐가 있을까? 반도체가 움직이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일부 지수를 관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고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횡보 국면에서의 현상이 나타날 때 시장을 끌고 가면서 분위기를 붐업시키는 형태의 업종은 철강업종 내지는 이 건설업종 내에서의 흐름의 종목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지수가 시장이 이제 2550 라인에 왔기 때문에 2600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이틀은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지수 범위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간에 뭐 1년 반,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손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또는 제 주변에 투자자들을 컨설팅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가이드를 할 때 지금 주식을 신규로 편입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내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현금화를 하고요. 새로운 장에 대한 포트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지금 잡아가야 되는 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기존까지 특히 최근까지의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LG화학이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하는 그렇죠.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틀 3일 동안에서 6, 7%씩 연속해서 올라가는 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또 대형주 내에서도 굉장히 주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속적이진 않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막 가치와 성장이 대립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과정에서 한 바퀴 순환매가 돌고 나서 새로운 환경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지금 과도기적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의 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가기보다는 저는 시장의 완전한 분위기가 바뀌는 측면으로의 지점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역시 그 시장에서 경기 최우선 업종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 건설, 철강 이쪽 업종에 그리고 주가들이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상황이거든요. 이 업종 내에서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장에서도 그리고 앞서 장시영 차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이차전지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끌고 온 상태에서 최근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적 측면에서 굉장히 그 관심이 그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해서 과거의 경험적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최근까지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가 빠졌을 때 우리가 부분 매수로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업종의 종목들이 있죠. 세게 끌고 가는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이제 대장주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한 2년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 시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진단 움직였죠. 키트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기 회복 관련해서 HMM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장의 대장주는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예시된 종목의 흐름과 이차전지 업종의 종목을 이제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일 이제 화면에 이제 띄워 그림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이제 시젠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주도주였고 대장주였고 수익률이 세게 나왔던 종목들은 그리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었던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바로의 급락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료를 수반해서 재료 가치에 의해서 또는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곡물류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런 형태에서 주가 많이 움직였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업종의 종목들은 주가가 고점을 찍고요. 바로의 하락으로 급락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 하에서의 업종의 종목들은 한 번에 꺾이지 않고요. 두 단계의 흐름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시젠인데요. 시젠의 이제 실적 뒷받침된 시장 상황에서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1단계 상승을 보여주고 2단계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1단계 상승의 지점인지 2단계 상승의 지점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가격이 한 단계 레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최근 이 에코프로에 대한 기업 실적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주가의 상황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겠죠. 지난해 기본적으로 한 600억, 700억 영업이익을 발생하던 회사가 2022년 기준으로 6천억을 발생시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8배 성장이죠.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최소 40% 정도의 성장세가 추가로 올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대략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차전지 관련주 업종의 영업이익 규모는 한 1조 한 2, 3천억 정도 수준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주가의 상황이 1번의 지점일지 2번의 지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1번의 지점과 2번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기간의 과정이죠. 에너지를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분출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면서 세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기보다는 한 번 더 주가가 도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간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꺾일 때에도 한 번에 꺾이는 모습이 아니고요. 기간의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꺾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 그 이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에코프로 관련 종목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관심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가 이 업종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관화 과정, 시간차를 두고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리바운딩이나 그 쇼커버링에서 움직임이 급락급등 상황에서의 짧은 구간에서의 수익률 게임으로의 접근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분할해서 안정적으로 흐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형태로의 이 종목에 대한 대응으로, 왜 시장에서 너무 핫한 종목이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투자되어진 개인 투자자들 또 굉장히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이 충분한 기간차를 두고 주가의 움직임이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에서의 이제 설명을 이제 관련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근데 해당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이걸 공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저 네. 위에 예시 종목 차트 보고 네. 저 이거를 방송에서 공개를 하신다고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네네. 네. 시젠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사실은 그렇죠. 에코프로를. 네네. 당시에 시젠의 실적도 이게 화면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랑 비슷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죠. 특수성이 있고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였지만 네. 당시 시젠도 100억, 200억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 특수로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버리고, 물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이면서 2천억 이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발생을 하고 올해도 좀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네. 이 어떤 이슈,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이 20년, 21년,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사실은 시젠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때 당시는 사실 이제 기대감이었다고 한다면 네. 요 구간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요때는 이게 이제 앞선 이 21년도의 실적을 다 땡겨와서 미리 땡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지금 에코프로도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600억, 400억 이렇게 하다가 6천억, 9천억,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실적까지를 가지고 땡겨왔다고 하면 그렇죠. 네. 언제 꺼질지는 모릅니다. 실적이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기간 횡보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저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시즌도 1차 상승이 한 7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랐거든요. 네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7배, 8배 정도 올랐으니 1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에코프로를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게 뭐 50만 원 갔으니까 사라, 또는 뭐 45만 원에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간 매수 과정을 거치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서라도 그쵸. 시즌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하더라도 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에 사더라도 사실 이제 뭐 한 7만 원에서 16만 원이 따블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충분한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네. 그 기간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표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분간, 그리고 우리가 요 구간에서는, 네. 요런 구간에서는 어쨌든 업종 주도주 또 시장 주도주가 쉬고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요때는 우리가 다른 종목에서 또는 다른 주도 업종이 또 종목이 생겨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가격보다, 그러니까 오늘의 가격보다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충분하게 가질 만들어줄 수 만들 있다라는 있는 점이죠. 물론 요런 2차 상승이 없고 뭐 요 정도 절반만 하더라도 그렇죠.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그 상단부에서 꺾이기 그렇죠. 전 단계에서 시즌의 요 그 흐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그렇죠. 가격 진행이 남아 가격 있다는 진행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네. 충분히 저는 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센 종목들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죠. 네, 그렇죠. 한 한 번에 번에 꺾이지 꺾이지 않기 않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시고, 사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사들은 이 게임스탑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비율이 뭐 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매도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고점 부근에서 이미 이 공매도를 쳤던 어떤 이 매매를 하는 이 네. 펀드들이 다 이미 손절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환매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쵸. 수급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종목으로 네. 어떤 종목에 관심권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이제 앞서 가치와 성장이 대립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성장주들도 성장주 나름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가치주들도 앞서 이제 뭐 KG스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 보였고 오늘 확인을 했는데 좋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가치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포스코홀딩스가 리딩 종목이라고 한다면 철강 산업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 플랜트 쪽에 네. 또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건설주들도 있겠지만 네. 산업의 핵심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보면 이 원자재 쪽도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그 관련된 이제 수요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구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톤당 11,500달러를 넘어선다라고 하고 올해 1월에 구리 선물 가격이 톤당 9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LS 주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기사를 보았더니 네. 원래 무거운 종목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LS도 포스코홀딩스의 성장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이 어떤 구리 쪽 네. 자회사의 이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은 구리 쪽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번외로 이제 자회사들의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상장 이슈 그리고 성장 스토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굉장히 굉장히 가벼워졌네요. 가벼워졌죠. 네. 그리고 네. LS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중 하나 응급제하는 회사 원래 포스코 케미칼이 하던 응급제 회사 있잖아요. 그것도 LS가 판 거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에. 모든 산업의 첫 번째는 구리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맞습니다. 보통 구리 쪽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산업의 첫 번째가 구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닥터 쿠퍼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예측 적중률이 뛰어난 지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인프라가 막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렇죠. 일단 구리 가격은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산과 LS 이 두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S는 이제 구리를 본업으로 하면서 번외로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성장성, 풍산은 구리를 본업으로 하면서 방산의 또 성장성이 그렇죠. 붙거든요. 그래서 풍산 그리고 LS 이 두 회사 모두 밸류에이션 자체가 5배 미만입니다. LS도 한 3배 정도 되고요. 풍산도 4배, 5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되었을 때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 내려갑니다. 이게 2021년도에 풍산하고 LS가 이제 함께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풍산이 좀 많이 가벼웠어요. 좀 가벼웠죠. 네. 가벼웠었죠. 가벼운 근데 흐름이었고. 최근에 이제 LS가 2차 전지 쪽의 어떤 모멘텀을 좀 더 받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풍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방산에 대한 이 모멘텀이 그렇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런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매수할 수 있는 이 맥점들이 나오거든요. L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만 찾아보시기보다는 지수가 또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 내가 여기서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리딩 종목이 있는 업종 내에서 그렇죠. 우리가 종목을 좀 찾아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S 풍산 이런 종목들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좋게 보고 있어서. 우리 장시영 차장 전문 분야 아닙니까? 아, 그렇죠.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항상 좋게 보고 네. 있는데 삼성전자가 LGD OLED TV 패널 공급 협상 재개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아니야라고 이제 반박 기사를 내고 안 할 거야 했다가 암만 짱구를 굴려봐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LGD한테 다시 SOS를 청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LG 디스플레이향 장비 공급사들, 네. 소재 업체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야스 같은 회사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TV 쪽이면 이제 대형 면적에 들어가는 장비들일 거고 네. 야스의 증착 장비가 이제 1,000억 원대 이상이니
뭐 야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량이 좋죠. 그리고 위에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들인데 장중 저가 매수를 좀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야스 이 회사가 OLED 관련주인가요? 네, OLED 아.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대형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중대형 쪽에는 증착원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네. 이 뭐 다른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이나 중소형 쪽으로 가는데 이 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이 협상을 하는 거는 대형 TV 패널이거든요. 네, 네. 10.5세대 대형 TV 패널 시장이기 때문에 야스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증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산업에서의 형태? 패널에 네. TV 패널에 네. OLED 유기 화합물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아. 그거를 이게 쫙 뿌리면서 이제 붙여주는 유기 화합물을 증착시켜주는 말 그대로 붙여주는 장비를 만드는 건데 요 장비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고가 장비고 비싼 장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반도체의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전공정 쪽에서 네. 전공정 쪽에서 뭐 원익 IPS 같은 회사들이 또 아. 이제 증착이거든 반도체 네네. 증착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 장비하고 가격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증착 장비가.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OLED 쪽에 지금 올인을 하려고 해요. LCD 이 파주 장비를 국내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고 네. OLED 쪽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LCD 빼고 OLED 받는다라는 게 신규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생기는 거니. 그쵸. 단순히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맞고 틀리고 뭐 이 반도체가 되냐, 디스플레이가 되냐, 2차 장비가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네. 산업에 지금 어떤 이 구조적인 변화가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 가지고 장비주들 그리고 네. 소재 업종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또 시진핑 이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 이 광주 공장에 또 방문을 했다고 해요. 뭐 그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이 LG 디스플레이 간의 어떤 협상 네. 관련된 게 재개됐다라는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없던 거래량이 두 번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기존의 주가 흐름만을 판단해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드는 게 네. 시장의 모습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2,500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묘하게 긍정적인 쪽으로 좀 흘려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전에 관심이 없던 종목 업종 내의 종목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희한하게도 2차 전지가 조금 쉬려고 하니 네. 쉬려고 하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이 뷰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고개를 드는 종목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관점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랜트나 네, 그렇죠. 건설 쪽의 내용을 이제 이제 부각시켜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잡고 있는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뭐 좋은 회사죠. 네,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 흐름을 이제 돌파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짧게 해당 종목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지만 과거의 길게 주가 보면. 상황에서 크게 본다라면 굉장히 주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물론 맞아요. 중간 유상증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유상증자를 감안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뭐 바닥을 기었다고 해야 되나요? 기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됐고 최근에 뭐 실적 부분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박스 흐름을 돌파하면서 1차적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 뭐 열흘 정도 구간에서 이제 쉬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최근 내에서의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에 대략 한 12%, 3,500만 주의 매집이 들어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꺾임의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될 구간에서의 시점이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앞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5월부터 한 9월까지 흐름이 지수의 등락 과정에서의 시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이러한 종목들이 이 해당 시점에서 주가가 돌파하는 형태에서의 상승이 나타나는 주도형 종목으로 진화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기존의 나의 포트에서 반도체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좀 지수 관련 무거운 종목들 과거에 좋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으로 지금 포트가 구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지수 상승 흐름에서 일부 정리하고 저는 좀 새로운 전략에 맞게 새로운 포트로의 변경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삼성에너지 같은 종목은 내 포트에 꼭 채워 넣어야 될 종목의 뭐 순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심권에 두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OLED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그 추가로의 종목 OLED 관련해서 이제 덕산테코피아 같은 종목도 이제 네. 소재 관련해서 가지고 네. 좋은 회사고요.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고 이게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런 어떤 거래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 아시다시피 전에 그냥 관심이 없던 주식들이잖아요. 한동안에 관심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 주식으로 뭔가 수익을 좀 내보겠다라는 거고. 제가 보면 저도 이제 현업에 있을 때 네. 이제 그 종목을 추천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고객들이죠. 네네. 고객들에게 이제 뭐 컨설팅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장시호 사장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핫하다는 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임 자체가 막 살아서 막 예, 진행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이런 그런 종목들을 주로 제가 네. 그 선택을 많이 하죠. 이런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나오든지 안 나오면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손절도 좀 빠르죠. 그렇죠, 안 그렇죠. 맞았을 경우에 손절도 좀 빠르거든요. 네, 거래가 이미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겁기는 한데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이송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뭐 증착을 한다든지 이러고 나서 이제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럼 이송 장비를 만들어주는 회사 이제 로체 시스템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시총이 2천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1,300억 정도 되는데 실적이 200억 정도는 나옵니다. 영업이익이요. 그렇죠? 작년에도 200억, 올해도 한 200억, 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쪽에서 PER 밸류에이션이 10배 미만이면은 이거는 포트에 좀 담아두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방금 전까지 뭐 OLED나 관련한 종목들을 얘기했던 성격과는 약간 달라요. 달라요. 예. 다르죠. 이제 가치주적인 성격, 이제 저는 항상 가치와 성장 이걸 같이 이제 두루 이제 좀 포함을 시키는데 움직임 자체가 다른데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얘는 왜냐면 이제 대주주가 네. 50% 이상 가지고 있어서 물량이 좀 말라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크게 가지고 이게 뭐 큰 물량을 사서 보유한다기보다는 일부 좀 이게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산업이 좀 되살아난다고 했었을 때 또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투자가 이제 올해 또 몇 년 만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꾸준하게 있었지만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은 완전히 침체돼 있었다가 OLED라는 그러니까 애플이 판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지금요. 애플과 삼성의 TV 시장, 뭐 LG전자의 TV 시장이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전방 업체들로부터. 그러면 그렇죠. 그동안 막 죽어 지냈던 장비 소재 업체들이 조금씩 꿈틀거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이 로체 시스템즈 같은 종목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니까 종목에 그냥 뭐 한 뭐 1,000주, 2,000주 정도 사놓고 그렇죠. 묻어 넣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시호 차장하고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매매 습관이나 스타일 자체가 미리 이제 그 시간을 두고 매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종목을 딱 세팅하는 형태로의 운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장시호 차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핫한 종목들, 팔딱팔딱 튀는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으로 빠르게 맞습니다. 진행하는. 와, 저는 이게 그 바이앤홀드를 선천적으로 잘 못합니다. 바이앤홀드를 선천적으로 잘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단기 매매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고 하면 네. 빠르게 저걸로 옮겨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쪽 산업이 이렇게 튈 것 같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싶으면 요거를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이쪽으로 바로 옮겨가고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로. 하지만 이제 단점은 있죠. 끝까지 막 길게 막
붙잡고 늘어져서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적당한 수익률 그리고 또 배부른 수익률 정도 난 이 정도면 됐어라는 정도 수익률을 보고 또 나왔다가 이게 계속 살아갈 것 같으면 이를테면 제가 5만 원에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저는 5만 1,000원에도 다시 삽니다.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건 7만 원까지도 가겠다. 그러면 다시 그때 또 보고 그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다 있죠. 바이앤홀드와 움직이는 종목. 저는 일단 물리는 걸 좀 싫어합니다. 저하고는 이제 네. 그 매매 습관 형태가 좀 달라서 네, 저는 네, 바이앤홀딩, 그렇죠. 바이앤홀딩으로 해서 네. 매집을 하고 쭉 끌고 맞습니다. 가는 쭉 형태. 끌고 가는 형태. 예전에는 저도 그런 매매도 많이 했었고 또 일부 종목들은 그렇게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인데 너무 좋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묻어놓고 모른 척하고 또 일부 이제 현금 가지고서는 팔딱팔딱 뛰는 쪽에 뭐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밑에서 좀 싸게 잘 사면은 편안하긴 하지만 반대로 갔었을 경우에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될 것 같으면 확신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나 아닌 누군가도 같이 사줄 거야. 그렇죠. 이 가격대를 뚫으면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잘 갈 거야라는 생각이 확신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승을 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는 편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매일매일 종목 체크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매매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매일매일 텔레그램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다 뒤지고 카페 뒤져가면서 네. 뉴스 봐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다만 이제 순간 방향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 순간순간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잡아서 하게 되면 수익률이 배가 되는 매매 그렇죠. 형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없는 부분이어서 야 이런 부분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습성적으로 잘 안 되어지는 형태. 좀 귀찮습니다. 귀찮은 건 공부를 좀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많이 알아야 돼가지고 그렇죠. 좀 귀찮기는 합니다. 네. 근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을 배가시키는 그렇죠. 아주 절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동량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남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몰래 들어가지고 싹 듣고 있다가 막 혼자 막 공부하다가 네네. 이제 몰래 좀 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 장재영 차장 뭐 종목들을 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잘 안 봤던 그리고 생소한 종목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스스로 많이 공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대표님은 이제 굵직굵직하고 네. 큰 섹터들 이렇게 네. 시장의 좀 중심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을 많이 보시죠. 저는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모두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를 그렇죠. 얘기할 때 네네. 상당 그러니까 60% 이상의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습니다. 예. 이제 세부적인 그렇죠. 디테일에 그렇죠. 따라서는 좀 네. 생각이 좀 달리하지만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에 동의했다라는 점을 네네네. 저도 감안을 저도 맞습니다. 하게 되면 네네네. 시장 자체는 앞으로 뭐 일단은 나쁘진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일단은 거는 나쁘지 않을 그거는 것이다. 맞는 거죠. 네, 그게 네. 우리 장현 차장과 제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의 장 제가 그 실사원 때 지점장이 얘기했던 제가 이제 그 나이 이상이 돼버렸는데 주시장에서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한 2년여 동안 그러니까 지수를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2021년 6월 24일 날 3,316포인트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온 지금의 시장이거든요. 대략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4월이니까. 2년 동안에 정말 고난한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그 고난한 상황에서의 시장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꼭 지수의 장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종목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앞으로의 장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 저도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배웠고 또 내용들 한번 참고를 했고 이 부분들 내일 당장 말씀하셨던 종목들에 대해 한번 주가 흐름을 쫓아가면서 한번 네.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날씨도 좋고 네. 이제 거의 여름이 이제 다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만 조금 춥고 네네. 네. 뭐 오후 때는 뭐 20도가 넘어가고 일교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과거에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레포트를 쓸 때 꼭 4월이 그 잔인한 4월이라고 하고
레포트 제목을 이제 출래 불사춘이라고 해서 봄을 왔는데 내 마음은 봄을 안 왔다 해서 4월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죠. 네, 1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항상. 예. 그래서 올해 4월은 그 어느 때의 그 상황보다도 그나마 좀 좋은 장의 좋은 장이죠. 모습이고 네. 앞으로도 시장 자체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815 가족 여러분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각자 위치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장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시현 사장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